안녕하세요, 우실장입니다. 유럽 직항 요즘 가격 보셨어요? 진짜 만만치 않죠? 결국 중동 3사 아니면 중국 항공사 경유인데 저는 오늘 그 중에 많이들 꺼리시는 동바항공을 타고 로마에서 상해를 경유해 인천으로 오는 16시간 탑승기를 담았습니다. 과연 괜찮았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입니다. 먼저 유럽에서 동바항공 타실 때 주의하실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요. 모바일 체크인 하셔도 위탁 수화물이 없어도 체크인 카운터 3시간 전 오픈에 맞춰 가셔서 지류 티켓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카운터 오픈 전이었어서 모바일 체크인 바코드 들고 바로 출국장으로 갔는데 이게 출국장, 면세점, 라운지 전부 스캔이 안 되더라고요. 직원들이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수기로 작성해서 겨우 처리는 해줬는데 자꾸 막힐 때마다 이거 다시 나가서 티켓을 받아야 하나?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출국하실 때 기내 반입 액체류 2리터까지 가능합니다. 이탈리아 공항들이 보안 검색 기기를 교체하면서 액체류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직항이시면 기내 캐리어에 담아가셔도 되는데 대신 환승이시면 환승공항에서 뺏기니까 위탁으로 붙이세요. 여차저차해서 에어사이드로 잘 들어왔고요. 더 라운지 카드로 입장 가능한 라운지 2곳을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저는 해외 라운지 무제한 입장 가능한 신한 더 클래식 플러스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에어사이드에서 한층 올라가면 있는 플라자 프리미엄 라운지입니다. 좌석이 꽤 많아서 비행편 많은 시간대에도 여유있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 바 기준으로 테이블들이 둥그렇게 있고요. 옆쪽으로도 개별 소파부터 충전 가능한 테이블 좌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류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해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텐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음식 종류가 다양하고 맛은 괜찮은 편이에요. 과일, 샐러드, 베이커리에 피자랑 한밀들도 있는데 그냥 저냥 먹을만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라운지 가고 나서 여기가 진정 찐 맛집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이 게이트 옆쪽에 있는 프리마 비스타입니다. 인테리어는 확실히 고급스럽고 주류도 바텐더한테 무상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 분위기만 보고 기대를 좀 했는데요. 음식을 먹는 순간 망함을 직감했습니다. 하나같이 저는 맛이 없더라고요. 결국 음료만 마시고 나오면서 다시는 안 오겠다고 다짐을 했네요. 분위기보다 음식이 중요하신 분들은 여기 스킵하세요. 게이트로 오니까 승무원들이 탑승 대기 중이었고요. 티켓 때문에 게이트 직원한테 문의하니까 제 티켓 2장을 바로 뽑아주시더라고요. 드디어 지류 티켓을 받았습니다. 게이트 다녀온 사이 줄이 좀 길어졌어요. 기내 클린샷은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로마 상해 구간은 기령 13년에 에어버스 330-200을 탑승합니다. 기체만 오래된 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랑 좌석도 9버전이에요. 나중에 타는 상해 인천 구간 333은 3버전이라 훨씬 좋았는데 하필 11시간 넘게 타는 이 구간이 9버전이라서 괜히 억울합니다. 막혀서 뒤에 뚱하니 서 있었더니 승무원분이 직접 길을 뚫고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다들 서서 뭐가 저렇게 할 말이 많은지 공사가 다 망합니다. 이코노미 좌석 배열은 242 배열이고요. 그래서 좌석 좌우 피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좌석은 약간 옛날 무궁화호 감성의 블루 컬러 시트에 헤드레스트에 하얀 천이 덮여 있어요. 저 남자 승무원이 짚어주는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무심하게 가서 무심하게 툭 짚어주더라고요. 동바항공 승무원들이 불친절하고 영어 소통이 어렵다는 후기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막 흐드러지게 웃진 않는데 챙길 건 다 챙겨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좌석 살펴보겠습니다. 앞뒤 좌석 간격은 31에서 32인치 정도로 크게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근데 제가 자리를 가운데 4석이 3석으로 줄어든 열에 통로 쪽 좌석을 했는데 여기가 앞좌석 밑에 발 넣는 공간이 옆에 기둥에 막혀서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11시간 타야 하는데 좀 망한 기분이 좀 듭니다. 만석이라 좌석도 못 옮겼어요. 컵홀더는 삐걱삐걱 되고 트레이 테이블은 열 때부터 쎄하더니 닫을 때 좀 많이 헐겁습니다. 식사 중에 난기류 만나면 밥이 제 무릎 위로 올라올 수도 있겠어요. 불안합니다. 세이프티 카드로 기준 인증을 하고요. 모니터는 앞좌석이 뒤로 넘어와도 볼 수 있게 틸트도 됩니다. 이건 뭐 요즘엔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그 밑으로 좌석마다 A타입 충전 단자가 있고 좌석 사이 아래에 전원 포트도 한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항공 노선 지도인데요. 유럽, 아시아, 대양주, 미주까지 정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뉴질랜드 기차구로 가는 최장거리 부에노스아이레스 노선도 있어요.
여기가 29시간이라던데 또 떠남님 영상 보니까 저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타보겠습니다. 스크린은 터치인가 싶어서 눌러봤는데 노터치입니다. 아래 리모컨으로만 작동이 가능해요.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눌러봤지만 역시 안 되네요. 포기해요. 에어버스 330 세이프티 비디오가 나오는데요. 중국어 버전이 다 끝나면 바로 영문 버전을 또 트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서 보다가 좀 지쳐요. 그래도 안전은 중요하니까 잘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지원되는 기종인데요. 연결 잡고 좌석 번호랑 여권 뒷자리만 넣으면 되는데 이코노미는 10분만 무료입니다. 11시간 넘는 비행에 10분 무료, 대체 뭐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있기는 합니다. 소등도 하고 활주로로 향하는 중인데 승무원들이 바삐 움직이네요. 팩스콜이 여기저기서 계속 울리는데 이륙하고 11시간이나 남아있을 텐데 정말 쉴 새 없이 누르더라고요. 이착륙 직전에는 대응을 보통 안 하는데 여기 승무원분들은 다 응대를 해주시더라고요. 동방항공 이건 또 의외네요. 이륙 중에 옆을 보니까 중국 친구가 한국 예능을 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막아도 한국 예능은 못 참죠. 순환고대에 오르고 좀 있다가 바로 첫 기내식이 나옵니다. 동방항공 기내식은 전 소스가 항상 부족하게 나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소스 향이 좀 아쉽고 좀 말라있는 느낌입니다. 처음엔 오븐에 너무 오래 돌려서 건조해지는 건가 했는데 두 번 먹어보니까 확실히 소스 향 자체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갈 길이 머니까 깨끗하게 남김없이 비웠습니다. 이게 영상만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핥아 먹은 건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소스가 너무 적었어요. 그리고 동방항공 기내식 프로시저가 좀 특이합니다. 빵을 식사 후에 나눠주더라고요. 기내식 걷기 직전에 주시는데 이게 서비스 순서가 좀 꼬였나 싶었거든요. 근데 두 번 다 그렇게 한 거 보면 디저트 개념으로 빵을 주는 건가 싶습니다. 기내 엔터도 좀 살펴볼게요. 리모컨은 손에 많이 탔는지 여기저기 좀 벗겨져 있고요. 영화 섹션으로 들어가 보면 미국, 중국 영화들이 조화롭게 들어가 있어요. 미국 영화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건 또 있네요. 최신작은 별로 없고 한국어 자막도 없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어떤 컨텐츠들은 한국 자막이 있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다운받아 오시는 게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자막 없이 영화 보는 것보다 정신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에어쇼 데이터가 멈춰 있어서 우크라이나 쪽인가 해서 보니까 러시아 남부 쪽이더라고요. 러시아 영공은 통과할 수 있지만 영공 안에서 데이터 차단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분의 2 정도 날아왔고요. 이제 두 번째 기내식이 나옵니다. 치킨 누들과 오믈렛 중에 치킨 누들을 시켰는데 역시나 소스가 적어서 좀 퍽퍽합니다. 오믈렛이 더 나을 뻔했지만 이번에도 싹싹 비워 먹었어요. 빵은 두 번째 기내식 때도 식사 다 끝낼 때쯤 디저트로 나옵니다. 두 번 다 이러는 거 보면 여기 서비스 프로시저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화장실은 특이점은 없고 13년 기령치고는 악취 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었어요. 바닥에 물기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물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슬리퍼 신고 화장실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점프식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찍어봤어요. 편한지 물으신다면 직각 의자라 이코노미 좌석보다도 못합니다. 그래도 서비스 끝나고 여기 앉을 때가 행복이던 시절이 있었네요. 이제 랜딩 준비 방송과 함께 입국 신고를 위한 QR코드도 기내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중국 입국 승객들을 위한 QR코드라서 환승객은 상관이 없어요. 터치다운이 좀 러프하긴 했는데 착륙하고 나서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뭐지? 하고 봤더니 중간에 앉아있는 이탈리아 승객들이었어요. 11시간 45분 잘 버틴 나를 위해 저도 속으로 박수를 좀 치면서 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환승편까지 2시간 여유가 있는데요. 입출국 수속이 따로 필요 없고 에어사이드에서 보안 검색만 하고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연만 없다면 2시간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트랜스퍼 전용 출구는 입국 심사장 바로 옆에 있어서 입국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쭉 오시다가 저쪽으로 빠지시면 됩니다. 티켓만 체크하고 바로 보안 검색대로 넘어갑니다. G게이트가 있는 위성터미널로는 APM이라는 셔틀 트레인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올 때마다 느끼지만 여기 위성터미널이 정말 헝한데 푸동에서 인천으로 오는 동방항공 탈 때면 꼭 여기로 배정이 되더라고요.
환승 시간을 길게 잡으셨다면 메인 터미널에서 구경이라도 좀 하다 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드디어 인천으로 가는 기령 8년의 에어버스 330-300이 보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비행에서 늦게 탑승해서 클린샷을 못 건진 것을 교훈 삼아 일찌감치 맨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이코노미 1등으로 탑승을 했습니다. 딱 들어서자마자 로마에서 타고 온 내부랑 톤 앤 무드가 다른 게 확 느껴지죠? 브라운 컬러감의 시트색이 훨씬 차분하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헤드레스트에 씌워진 천의 패턴도 있어서 더 좋아 보여요. 좌석 배열은 아까와 동일하게 242 배열이고요. 짧은 구간이라 창가 좌석으로 사전 지정을 했습니다. 무드 때문인지 짧은 비행이라서 그런지 벌써부터 마음이 평안합니다. 뒤쪽에서 봐도 확실히 좌석이 더 좋은 느낌이 확 듭니다. 이걸 로마에서 타고 왔어야 됐는데 아깝네요. 330-200 대비 좌석 두께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더 슬림하고요. 좌석 등받이는 헤드레스트와 좌석의 두께만큼 넘어갑니다. 창가 자리라서 혹시 모르니까 미리 화장실을 살펴볼게요. 깔끔하게 청소도 잘 되어 있고 냄새도 안 나고 바닥을 밝은 타일 무늬 패턴으로 해서 더 깔끔해 보여요. 컨디션은 훌륭합니다. 다시 좌석으로 와서 앞좌석과의 간격은 332보다 1인치 정도 더 넓은 정도인 것 같고요. 훨씬 더 쾌적한 공간이 나옵니다. 허리 31인치인 제가 편히 앉을 만큼 좌우 공간도 여유로워요. 제가 332가 너무 별로였나봐요. 다 좋아 보이네요. 목걸이 핀도 괜히 잘 나오는지 만져봤고요. 모니터 잘 당겨지고 USB A 타입 충전 단자는 모니터 하단에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 제 자리 리모컨이 옆에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단거리에 굳이 빼진 않을 거니까 그냥 포기하고 깔끔하게 넘어갈게요. 이전 비행에서 끽끽 소리 나던 컵홀더, 여기는 스무스합니다. 트레이 테이블은 동일하게 반접이식으로 나오고 앞뒤로도 잘 움직여주네요. 이것도 올릴 때 보니 살짝 낭낭하니 헐렁하던데 이제는 뭐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을 하고요. 이 기종도 와이파이가 가능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와이파이 잡고 좌석 번호와 여권 번호 뒷자리를 넣으면 10분 무료예요. 한국인 승무원분의 안내방송을 들으니 이제 진짜 집에 가는 기분이 납니다. 기내 엔터 화면도 아까랑 다르게 더 세련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터치스크린입니다. 터치스크린 요즘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네요. UI들과 레이아웃도 다른 느낌이고요. 터치 안 되는 스크린만 보다 와서 그런지 괜히 신나네요.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만 세 번째 보는 세이프티 비디오입니다. 편집하면서도 지겨워서 넘기려고 했는데 너무 귀엽게 한국어로 인사하시는 기장이 PA가 담겨서 듣고 갈게요. Good evening. 안녕하세요. This is Captain speaking. Welcome aboard China Eastern Air to destination Incheon Airport. Flight time will be 1 hour and 45 minutes. We will start engine shortly, and then we will encounter turbulence during flight due to the cold front weather is coming. We have all crew members wish you a pleasant journey. 감사합니다. Our journey is about to begin 이라고 비디오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 journey는 about to end입니다. 푸시백이 시작됐고요. 야간 이륙을 위해 불도 꺼졌습니다. 창가석이니까 이륙 장면이 있어야겠죠? 어두우니까 출발 엔진음 정도만 짧게 가겠습니다. 사실 이륙하자마자 기절을 해버려서 카메라도 바닥에 떨어졌더라고요. 눈 떴더니 착륙 안내가 나옵니다. 유럽에서 경유편으로 올 때 장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피곤해서 두 번째 짧은 구간은 텔레포트 느낌으로 올 수 있습니다. 바로 랜딩합니다. 동바항공은 대한항공과 같은 스카이팀임에도 불구하고 탑승동으로 주기를 합니다. 탑승동 동지 남방항공도 옆에 있네요. 로마에서 상해, 상해에서 인천으로 오는
16시간 여정의 동방항공 탑승기였는데요. 저는 탈만했습니다. 저도 동방항공 장거리 노선은 처음이었는데 가격 때문에 선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승무원들도 챙길 건 다 챙겨주셨고요. 친절했어요. 기내식도 향신료가 강하다던가 하진 않았고요. 대신 좀 소스가 적어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셨다시피 바닥까지 다 긁어 먹어서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거리 구간에서 기체 운은 좀 따라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9버전이 걸리면 안 그래도 긴 비행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방항공이 유럽 노선의 350이나 787 신기제들도 많이 띄우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탈만한 동방항공의 유럽 노선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